9월 16일 울림이 있는 낭독 프리지아 향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중 9챕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의 2편입니다. 바쁨은 존재의 확인이자 공허함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노트에 일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의 삶은 어리석거나 하찮거나 무의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넘치는 생활은 우리 삶의 가운데에 위치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함인 듯하다. 하루 종일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영화도 보면서 도저히 한눈팔 틈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자리에 들면 낮에는 성공적으로 막아두었던 평소의 걱정거리와 질문이 밤에 불을 끄는 듯한 순간 옷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처럼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도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일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단언컨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목표가 있지만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작가처럼 글을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작업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가장 이상적인 하루는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거나 볼일을 보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쾌적한 속도의 하루다. 누군가 연락을 해와 잠시 일을 밀쳐두고 미술관의 새로운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칵테일을 마시자고 하면 바빠,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말하는 대신 기꺼이 몇 시에 라고 해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나도 일 때문에 바빠졌다.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불평을 왜 즐기는지 알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찾는 바람에 혹사당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바쁘다는 것은 따분한 초대를 거절하고 달갑지 않는 프로젝트를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바쁜 것이 싫었다. 매일 아침 매일 밤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해달라는 것과 해결하기 싫은 문제의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로 넘쳐났다.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도망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의무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TV도 없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나리아 제비, 노린재, 별을 바라본다. 책을 시간도 많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을 썼다. 세상에 몰입하지 않는 채로 글을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도피할 한적한 별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잠시 꺼두는 훨씬 저렴한 방법도 있다. 비록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을 비싸게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공짜다. 시간과 고요함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의는 단순히 휴가나 탐닉, 나쁜 것이 아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그런 것처럼 무의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부르병에 걸려 신체가 변형되는 것처럼 무의가 부족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초래된다. 무의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우연히 찾아 여름날의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무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작가 토마스 핀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것일 때가 많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외친 유레카, 뉴턴의 사과, 지클 박사 하이드, 케쿨라의 벤젠고리 등등 역사는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영감을 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한가하고 느린,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아이디어와 발명, 명작을 더 많이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목표는 완전한 실업으로 다들 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한다. 정신 나간 무정부주의자들의 선언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스쿠버 다이빙과 당구를 즐기면서 소설 윤용기의 끝을 쓰고 통신 유선을 생각해낸 아서시 클라크가 한 말이다. 시사 만화가이자 작가인 테드 롤은 최근의 칼럼에서 일과 수입을 분리시켜 모든 시민에게 기본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또한 정신 나간 말 같지만 약 100년 후에는 노예제도 폐지와 보통선거권, 8시간 근무제처럼 기본 월급 보장은 인권의 기초 개념이 될 것이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바쁜 일을 수화마비처럼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이 인간에 대한 벌로 노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노동을 미덕으로 왜곡한 것은 청교도들이었다. 이제 그들도 없으니 담배를 피우며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곧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게으름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없는 바쁨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내 삶은 그동안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했다. 그런 특권을 누렸기에 독특한 관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마치 대리운전 기사 같다.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만취에 더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내가 바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사람들이 술 취한 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처럼 달갑지 않는 종류일 것이다. 하지만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아이 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라. 마치 교실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책상을 박차고 나가 놀자고 떼쓰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라. 내 자신의 단호한 나태함은 대부분 미덕보다는 사치에 가까웠지만 오래전 의도적으로 결심한 것이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기로.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글을 더 많이 쓰지 않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닉과 게임을 하고 로렌과 늦은 밤에 긴 대화를 나누고 해럴드와 배꼽 빠지게 웃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싶을 것이다.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고맙습니다.